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26일 목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로 치료받고 있는 확진자는 4,966명이며 4,144명이 완치되어 격리 해제되었고 131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는 104명이며 격리 해제는 414명이고 안타깝게도 5분이 사망하셨습니다.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금일 오전 0시 기준 확진자 104명 중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가 57명으로 검역 단계에서 확인된 건이 30건, 이후 지역사회에서 확인된 건이 27건입니다. 이 중 내국인이 49명, 외국인이 8명입니다. 현재까지 조사가 완료된 해외 유입 관련 사례는 총 284건이며 이 중 내국인이 253명으로 90%, 외국인이 21명으로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자가격리 실효성 강화 방안,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의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 상황, 요양병원 감염관리 및 지원 방안, 마스크 수급 동향 등을 보고받고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가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적극 협조할 것과 전담 공무원 지정, 위치정보 시스템 활용 등을 통해 무단 이탈을 철저히 관리하고 자가격리 위반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조치, 강제 출국 등 엄중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개학이 다가오면서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시는 부모님들이 조금씩 늘고 있는데 적어도 다음 주말까지는 학원에 보내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교육부와 관계기관에서는 학원들의 방역 지침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오늘은 국민들에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자고 호소한 지 5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어제는 전국적으로 유흥시설 12,302개소, 노래방 7,652개소 등 총 5216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고 방역 지침을 위반한 4,344곳에는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영남권역인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의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시도지사 담화문 발표, 지자체 특색에 맞는 범시민운동가 캠페인 등 전방위적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종교시설, 유흥시설 등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도, 경찰청이 공주하는 전담 점검반을 구성하여 철저히 점검하고 더불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민생지원금, 소상공인 경영 안정자금 지원, 지역상품권 특별 할인 판매 등 지자체별 여건에 맞는 지원 정책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 준비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럽에 이어 미국도 27일 0시부터 2주간 자가격리를 적용한다고 어제 밝힌 바 있습니다. 3월 기준 미국 입국자의 대략 85%는 유학생, 주재원, 가족 등의 내국인이며 15%는 미국 국적의 외국인입니다. 입국하는 국가에 상관없이 기침,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는 모두 공항에서 선제 격리하고 진단검사를 통해 음성을 확인한 후 귀가 조치합니다. 미국 입국자 중 증상이 없는 내국인과 장기 체류 목적 외국인은 2주간 자가격리에 처하고 격리기간 중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일정한 거소가 없는 단기 체류 목적의 외국인은 입국 과정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을 확인하고 귀가 조치하며 이후 매일 전화로 모니터링하는 강화된 능동 감시를 실시하게 됩니다.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관리도 한층 강화합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오는 입국자는 입국 단계에서 자가격리 전용 앱인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매일 발열 등 의심 증상을 체크하고 위치 확인을 통해 격리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지를 무단 이탈하는 경우에는 즉시 고발토록 하고 지자체별로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무단 이탈 건지를 위한 주민 신고도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미국과 유럽 입국자는 모두 이 점을 유의하여 자가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검역 단계에서 신속한 진단검사를 위해 인천공항 5개 공간에 개방형 선별진료소를 운영합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공항의 특성을 이용한 독특한 선별진료소이고 개방된 공간에서 바람에 의해 오염원이 해소되어 소독이 필요 없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검체 채취가 가능합니다. 일반 선별진료소는 1시간에 2~3명, 성차 검진의 경우 1시간에 6에서 8명 정도 검체를 채취하고 있으나 개방형 선별진료소는 1시간에 12명가량의 검체 채취가 가능합니다.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에 각각 8개씩 총 16개 부스를 설치하여 우선 유럽 입국 외국인 전체와 미국 단기 체류 외국인을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1일 최대 2,000명 정도의 검사가 가능합니다. 선별진료소에는 공중보건의사 10명, 자원봉사 간호사 및 임상병리사 31명, 군인인력 35명, 건강보험공단 직원 8명을 배치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대유행되면서 외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이 코로나19에 감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유럽 이외의 외국에서 들어온 경우도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14일간 외출을 자제하는 성숙한 의식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해외 입국자의 위험도를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추가적인 검역 강화 등의 조치를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간병인에 대한 감염 관리 강화 방안과 지원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양병원 간병인은 환자의 일상 접촉이 많은 등 감염 시 위험성이 높음에도 병원에 직접 고용되지 않아 감염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3월 20일부터 요양병원 점검 시스템 구축 운영을 통해 요양병원이 한시적으로 간병인의 인적 사항을 등록토록 하고 1일 건강상태 확인 및 유증상 시 업무 배제를 체계화한 바 있습니다. 간병인의 마스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식약처 등과 협의해 지난 24일부터 간병인 마스크 분량을 매일 약 3만 8천여 개를 확보하여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각 요양병원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신규 간병인은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확인 후 근무토록 해서 합니다. 검사 비용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을 통해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할 방침입니다. 요양병원의 적극적 감염관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경제적 지원도 강화합니다. 요양병원 격리실 보험은 확진자, 원인 미상 폐렴 환자, 입원 시에 적용이 되었으나 단순 발열, 호흡기 정상자도 격리실 보험 적용을 확대합니다. 또한 요양병원 감염 예방 관리료를 신설하여 요양병원이 감염 관리 담당 인력을 지정하면 입원 환자 1인당 1,150원을 매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최근 혈액 보유량 및 군부대 내 강화된 감염 안전 조치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혈액 보유량은 5.31분으로 범국민적 협조에 힘입어 상당 수준 회복이 되었습니다. 다만 최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개인 헌혈이 어렵고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소 추세이던 혈액 사용이 정상화되면 위기 상황이 또한 또다시 반복될 우려가 있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나누는 헌혈에 지속적 동참을 부탁드리며 보건복지부는 안전한 체열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단체 헌혈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군부대의 경우 군부대 체열 전담팀을 구성하여 감염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3월 25일부터 본인뿐 아니라 동거인도 코로나19 지역 전파, 국가, 지역 및 특별 재난 지역을 2주 이내 방문했거나 확진자, 자가 격리자와 2주 이내 접촉 사실이 있는 경우 군부대 체열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4월 5일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이제 5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이 수치상으로는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수도권과 대구, 경북의 확진자 발생은 꾸준한 상태이며 이에 지역에서도 산발적인 감염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을 통해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하기에 지금은 확실하게 지역사회의 감염 환자를 줄여두어야 할 시기입니다. 앞으로 열흘간만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손을 자주 씻으시고 아프면 집에서 쉬어야 합니다. 사회생활에서 다른 사람들과 물리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자주 환기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서울 콜센터 입학조사 중간 발표에서 콜센터 11층의 감염률이 43.5%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환기가 잘 안 되는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하여 침방울을 튀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러한 특성이 있는 모임, 행사 등이 있다면 취소하거나 가지 말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과 방역의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의료진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